안녕하세요.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. 12월 29일 월요일 오후 8시 39분입니다. 지난 금요일에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. 근데 낙폭이 매우 작죠, 그죠? 이런 거는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. 지금 미국 증시는 매우 강하게 잘 상승 중인 상승 추세를 잘 유지해 나가고 있죠, 그죠? 지난주 금요일은 이렇게 보시는 게 딱 맞을 것 같아요. 특별한 이슈가 없었죠, 그죠? 그리고 연말이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휴가가 있는 상황입니다. 돈들이 움직이질 않았다. 이렇게 보시는 게 딱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그래도 굳이 뭔가 눈에 띄는 걸 찾자면은 엔비디아가 상승한 거. 엔비디아의 상승은 한국 증시, 반도체에, 삼성전자, 하이닉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. 그 중에서도 특히 엔비디아의 상승은 하이닉스의 상승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. 구글이 상승하는 건 삼성전자에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. 엔비디아의 상승은 하이닉스에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,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미국 증시는 하여튼 별일 없었다라는 거고요.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죠? 특별한 문제 없습니다. 그죠? 나스닥 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25,750 이 자리가 어떤 중요한 이제 지지선이 된 거죠. 그죠?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시간 내에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살짝 빠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런 지지선 부근까지 내려오는 건 매수 대응이 정석이겠죠. 그죠? 하여튼 지금은 이 25,750 이 마디 가격을 지난주에 화, 수, 금요일에 걸쳐서 이렇게 안착을 했고 이 정도 3거래일 정도 안착을 했으면 이제 이 자리 25,750은 지지선이다 라고 일단 믿어볼 수 있는 거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이렇게 빠지면 매수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다음번 목표치는 어디까지? 여기 있는 전고점 자리까지 열려 있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. 이 전고점을 돌파한 척 하면 어떻게 된다? 그러면 신고가 랠리가 시작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지금은 나스닥 지수는 다소 답답한 그런 구간입니다. 아무튼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? 돌파 한 착 했고 레벨업은 다 해놨고 25,750 돌파 한 착 하면서 레벨업은 했고 레벨업이 진짜인지 사실 뜬금없는 타이밍에 검증이 한번 들어오고 있다.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매수 대응이 정석이다.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. S&P 지수는 이미 신고가 랠리를 진행 중입니다. 중요한 자리는 6,900 초반 자리인데 이 자리는 지난주에 워낙 강하게 이렇게 뚫어내 버린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요. 워낙 강하게 뚫어내 버렸기 때문에 뭐 그냥 사실 이 자리까지 내려온다라는 걸 뭐 기대하기보다는 이렇게 찔끔찔끔 빠질 때 매수하는 게 사실 정석적인 대응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. 하여튼 신고가 랠리 이미 진행 중이죠. 그죠? 이미 하나, 둘, 셋, 넷, 4거래일 이상 신고가 랠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랠리에 대한 어떤 믿음, 어떤 좀 신뢰도는 좀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냥 매수 대응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S&P 지수 매수 대응 뭐 계속해서 똑같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반면에 이제 대형주들이 좀 힘을 쓰고 있는데 중소형주는 좀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. 쌍고점 가능성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, 그죠? 러셀 지수는 어쨌든 이래저래 지금 대장이 아니죠, 그죠? 대장만 매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. 요즘 뭐 쏠림 이런 게 심한 상황이다 보니까 예. 대장이 뭐죠? 나스닥과 반도체 이런 게 대장이죠, 그죠? 하여튼 그래서 러셀 지수 같은 거는 좀 안 쳐다보시는 게 좋다. 지금 미국 증시의 하여튼 뭐 이익을 봐도 미국 경제가 돌아가는 그런 전반적인 구조, 원리 이런 걸 봐도 지금 그죠? 이 빈부격차 뭐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 이 잘 나가는 기업들은 너무나 잘 나가고 못 나가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너무나 못 나갑니다. 그런 좀 불균형이 좀 굉장히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대장에 집중하셔야 된다라는 거. 러셀 지수에 있는 기업들이 이익을 잘 못 내고 있다고 합니다. 나스닥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이익을 많이 내죠, 그죠? 빅테크 기업들에 좀 계속해서 주목을 하실 때다라는 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변동성 추종하는 ETF인데 미국 증시 이 27자리가 어떤 마디 가격이죠, 그죠? 그래서 이 자리 부근에서 잘 죽지 않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 번쯤은 이렇게 좀 튀어 오를 수 있긴 한 자리예요, 그죠? 한 번쯤은 미국 증시가 뭐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걸 보면은 그런데 이게 이제 네, 이게 이렇게 변동성이 올라오면서 한번 미국 증시가 흔들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매수하는 게 정석이죠, 그죠? 얘가 혹시나 한 번쯤 튀어 오르면은 변동성이 튀어 오르면 변동성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매도하는 게 정석적인 대응이 되겠습니다. 지금까지 미국 증시는 특별히 어떤 위험 신호가 보이지 않습니다.
지난번에 이 마디 가격, 이 박스권이었던 거 아래쪽으로 좀 깨고 내려오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매우 안정적이라고 미국 증시는 볼 수 있겠습니다. 다 봤고요. 뭐 제약바이오 이런 것들 느릿하지만 어떤 신고가 랠리 잘 진행되고 있죠. 상승 속도는 느립니다. 그러나 잘 가고 있다라는 거.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런 것도 그저 반도체도 계속해서 잘 가고 있어요. 특별히 뭐 이상한 거 없습니다. 그래서 뭐 그냥 가볍게 체크했고요. 미국 채권이 지금 조금 올라오고 있습니다. 채권 중요한 자리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? 여기 정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자리를. 근데 지금 이 자리를 오늘 이제 아직 미국 본장이 열리진 않았지만은 이 자리를 지금 돌파 안착하려는 모습이에요. 여기 돌파 안착하면은 그래도 조금 위로 올라올 수 있겠죠, 그죠? 그래서 오늘 이런 흐름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채권은 중요한 저항을 돌파 안착하려는 그런 모습이다. 레벨업을 하려는 그런 모습이다.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중요한 저항인데 돌파 안착하면은 위쪽으로 좀 볼 수 있다. 다만 위쪽으로 보더라도 강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죠.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렇게 3중 고점 만들면서 여기서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장은 조금 튀어 올라오더라도 엄청난 급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다 봤고요. 외환 시장은 이래저래 답답한 구간, 뭐 방향성을 잘 보여주지는 않습니다. 이번에 또 위쪽으로 돌파 안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또 기회를 또 놓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또 쌍고점 만드는 듯한 냄새가 또 나고 있죠, 그죠? 하여튼 외환 시장은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은 채 계속 답답한 구간 안에서 박스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넘어가면 그때 따라가거나 아니면 아래쪽으로 뭔가를 붕괴시키면 그때 따라가거나 그런 전략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다 본 것 같고요. 금값 잘 올라가고 있죠. 매수제 지금 좀 빠지고 있는데 매수 대응이 정석이죠, 그죠?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구리 가격을 지난주 금요일 날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무거운 저항이라 말씀드렸습니다. 전고점 자리죠, 여기가. 그래서 한번 훅 빠지고 있습니다. 변동성이 큰 자리나 이렇게 한번 훅 빠진다라고 해도 지금 이거는 아래쪽으로 간다라는 신호가 아직은 아닙니다. 이거 매수 대응이 아직까지 정석입니다. 여기가 전고점, 무거운 저항이기 때문에 잠깐 빠진 거지 이게 의미 있는 매도세까지는 아니에요. 다만 어쨌든 이 자리는 무거운 저항이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자리죠. 아직까지는 위로 올라간다라고 계속해서 보시는 게 정석입니다. 지금 하방 베팅하고 이런 건 물론 한 번쯤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방 베팅하는 건 지금 아직 정석은 아닙니다. 계속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국면입니다. 여기서 갑자기 훅 이렇게 빠진 게 아니잖아요, 그죠? 마이너스 4% 5일선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주 그 전형적인 그냥 상승 중 눌림이 나타나는 거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아무튼 뭐 지금 일단 시장 분위기로 봐서는 구리 가격의 고공행진이 일단 좀 더 지속되는 거 아닌가 일단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. 지금 구리 가격이 위에 있는 전고점을 돌파 한착하면 또 신고가 랠리가 또 시작될 수 있겠죠, 그죠? 예, 이런 점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콩값은 영 못 가네요, 그죠? 중요한 저항을 돌파 한착했어서 랠리를 시작했는데 재차의 자리를 붕괴시키면서 아래쪽으로 내려와 버리니 이건 그냥 이도저도 아닌 게 돼버렸죠, 그죠? 예, 콩값 같은 거 여전히 힘이 없다 보시면 되겠고요. 전반적인 내용을 다 봤습니다. 한국 증시 좀 보자면은 어제 지난 금요일에 엔비디아가 상승했죠. 엔비디아 상승, 삼성전자 상승과 삼성전자 하이닉스 상승과 연관시킬 수 있는데 그 중에 특히 하이닉스의 상승과 좀 연관을 시킬 수 있죠. 하이닉스가 많이 오른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.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오른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많은 업종의 많은 종목들이 다 같이 올랐습니다. 코스피가 매우 강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. 재밌는 거는 코스닥도 나름 선방했다는 거예요. 코스닥 그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이렇게 무대기로 좀 많이 움직인 것들이 좀 눈에 띄고요.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도 일부 좀 움직인 것들이 조금 좀 눈에 띕니다. 그래서 오늘 한국 증시 양대 지수는 매우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거고요. 오늘 코스피는 레벨업을 했어요. 심지어 뭐 오늘 사실 한국 증시에서 볼 내용이 좀 많이 있어서 좀 하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코스피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건 신고가 랠리 시작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저도 무엇을 정확하게 전고점 자리로 봐야 될지 약간 좀 고개가 좀 갸우뚱해지긴 하는데 일단 어떤 걸 기준으로 보나 일단은 신고가 랠리는 시작되긴 된 것 같습니다.
시작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이 11월 3일 월요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보거나 아니면 11월 4일 화요일의 시가를 기준으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두 자리를 다 넘어서긴 했어요. 지금 종가 기준으로 해서요. 그러니까 지금 이 둘 중에 하나를 전고점에 해당하는 저항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어떤 것을 기준으로 보나 일단 코스피는 지금 전고점을 넘어섰다라는 겁니다.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죠? 신고가 랠리 시작하겠다라는 이야기고 다만 약간의 검증은 필요합니다. 약간의 검증요. 오늘의 상승이 진짜인지 내일 아마 테스트가 진행이 될 예정일 거예요. 그래서 내일도 만약 잘 버티면서 이러이러한 자리들을 이러한 자리들에서 많이 빠지지 않고 잘 버텨주거나 저런 자리들을 2거래일 연속 오늘 내일 2거래일 연속으로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럼 매우 좋겠죠, 그죠? 그렇다면은 당연히 신고가 랠리가 시작되는 어떤 검증이 됐다, 확증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. 일단 오늘 신고가 랠리 시작의 신호는 알렸는데 이게 진짜인지 내일까지 하루 정도 검증은 더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고요. 그런 입장이 아니고 이제 그게 정석이고요. 하루쯤 더 보는 게 정석이고 그렇게 해서 확인이 되면 이제 계속 매수 대응 이어나가는 게 그런 게 이제 정석이겠죠. 근데 어쨌든 지금 시장 분위기가 워낙 좋고 삼성전자, 하이닉스 같은 주도주 종목들이 워낙 힘이 좋다 보니까 아마도 신고가 랠리로 간다는 이런 신호가 진짜겠지라고 믿고 좀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내일 지수가 조금 조정이 나오면 바로 내일부터 매수하는 그런 것도 정석은 아니지만 할 수는 있을 거예요. 다만 이제 이렇게 공격적으로 운용을 하시는 분들은 좀 위험 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하실 필요는 있겠죠, 그죠? 코스피가 신고가를 갔다. 코스닥은 바닥 확인은 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는 위로 올라가는 구간인데 1625까지 좀 제한적인 목표치를 갖고 있다라 말씀드렸고 1625 돌파 한작하면 그때부터 신고가 랠리라 말씀드렸죠, 그죠? 하여튼 코스닥은 별로 비싸다라는 생각이 오고 오히려 저평가다라는 그런 시장 참가자들의 어떤 그런 인식들이 좀 깔려 있을 겁니다, 그죠? 왜냐하면 코스피 보시면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올랐었고 코스닥은 만년 박스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떤 고평가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이런 거에 비하면 코스피에 비하면 좀 그런 이야기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겠죠. 그래서 하여튼 내년에는 코스닥 쪽의 랠리를 좀 기대를 해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계속 말씀드리고 아무튼 근데 지금은 답답한 구간이다. 바닥은 나왔다. 1625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.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하여튼 한국 증시 매우 안정적이고 다만 이제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다시 변동성이 좀 머리를 들고 있습니다. 근데 뭐 변동성이 머리를 들었다고 무조건 뭐 시장이 불안하다라는 그런 신호까지는 아니고요. 하여튼 한국 증시는 잘 올라가고 있다. 매우 강하다 이겁니다. 원화도 엄청나게 강한데요. 아무튼 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이 추세적인 상승이 한 번에 꺾인다고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. 여러 번 고점 확인을 좀 하긴 할 것 같아서 일단은 몇 번 정도 좀 더 튀어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다만 이번에 보시면 1480원 부근에서 1430원까지 거의 뭐 50원 가까이를 지금 한 번에 밀어버렸죠. 그죠? 이 낙폭이 제법 큽니다. 낙폭이 지금 제법 커요. 이 정도 모습이라면은 사실상 이제 좀 추가적으로 원 달러 환율이 계속 고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일단 기술적인 측면에선 좀 어려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낙폭이 적당해야지. 낙폭이 지금 너무 크지 않습니까? 그죠? 그래서 이 정도의 매도세라면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원달러 환율은 일단 고점이 거의 나오지 않았냐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. 지금 그 정도 수준입니다. 다만 그죠?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렇다고 이 환율을 아래쪽으로 간다라고 이제 워낙 강세의 시대다라고 보기는 아직까지는 어렵다고요. 말씀드렸다시피 추세적으로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이거 한 방 빠진다라고 해서 여기는 상승 추세가 한 번에 뒤집어지지는 않는다고요. 이 상승 추세가 뒤집어지려면 고점이 낮아지는 것도 확인하고 하여튼 여러 번 업다운 왔다 갔다 하면서 고점과 고점, 저점과 저점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. 그제서야 추세가 어떻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아직은 이 추세적인 이 원화 약세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는 국면은 아직까지는 좀 유효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조금은 좀 더 튀어 올라올 수 있다.
환율이 좀 더 위로 튀어 올라오려고 이렇게 불안정한 순간을 맞을 수 있다라는 생각 정도 하셔야 되는데 낙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원화 약세의 어떤 고점은 나타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. 외환 당국의 시장 개입이 이 정도면 상당히 좀 수준급이고 나름 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일단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. 61선 거의 121선까지 한 번에 뭉개버리고 있죠. 일단 이 정도 모습이라면 원화 약세는 추가적으로 여기서 더 진행이 되기는 좀 많이 껄끄러워진 모습이긴 합니다. 그래서 환율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. 급속히 시세가 바뀌다 보니까 관점도 좀 그에 맞춰서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. 하여튼 좀 순서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. 하이닉스 좀 보겠습니다. 하이닉스는 오늘 핑계가 딱 좋았죠, 그죠? 뭐 그 과열 종목에서 오늘 이제 해제가 되면서 급등을 했죠. 이 자리가 정고점이었습니다. 11월 3일 월요일 날의 종가 62만 원이 중요한 저항이었는데 종가가 64만 원이에요. 명확하게 62만 원을 넘어섰죠,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랠리가 사실상 시작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, 다만 이제 그 62만 원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가 한 번쯤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은 하셔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좀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62만 원 부근으로 만약 내일 좀 빠진다면은 매수 대응, 좀 더 안전한 확인이 필요한 정석적인 그런 걸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죠? 62만 원까지 다시 한번 지지력 테스트가 나올 텐데 62만 원 지지가 되는지 하루 이틀 정도 좀 더 보시다가 지지되는 게 확실하다. 그러면은 이제 매수를 하시는 게 정석적인 대응이라 할 수 있겠죠. 하여튼 하이닉스가 신고가 랠리 나도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신호를 준 겁니다. 사실 뭐 진짜라고 믿어지긴 하는데요.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.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이닉스가 뭐 최소한 뭐 여기 30만 원대부터 60만 원대까지 이렇게 올랐는데 조정이 50만 원까지밖에 안 나오고 여기서 다시 고점을 높이려고 하고 있죠. 그죠? 조정이 매우 양호하단 말이에요. 그렇다면 앞으로 더 랠리를 이어나갈 수 있다. 신고가 랠리 시작되겠지. 라고 이제 생각하는 게 무리는 아니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거 이제 믿을만 하긴 해 보이는데 검증은 필요합니다. 어쨌든 아마 내일쯤 검증이 들어올 것 같긴 해요. 내일쯤 검증이 들어와서 62만 원 지지하는 흐름 보이면은 그때부터는 어때요? 그때부터는 뭐 그냥 믿고 이제 신고가 랠리 가니까 계속 매수할 수 있겠죠. 그죠? 삼성전자는 이미 신고가 랠리를 시작했는데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사실 서로 같이 많이 움직이긴 좀 부담스러운 종목들이죠. 그죠? 하이닉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랠리를 시작한다라면은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던 삼성전자는 흐름이 좀 둔화가 될 수도 있겠죠. 그죠? 그런 생각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.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 없는 것 같고 전반적인 내용을 다 봤고요. 다른 나라들 조금만 보고 마칠게요. 뭐 유럽 증시, 독일 증시입니다.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긍정적인 흐름. 다만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됐을 뿐이죠. 그죠? 왜냐? 여기 직전 고점 자리가 저항이니까요. 이런 자리가 저항이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둔화됐을 뿐 흐름 나쁘지 않죠. 좋습니다. 일본 증시도 그렇습니다. 이 위쪽이 전고점, 이 직전 고점이라고 저항이라서 못 넘어가서 그렇지 이 아래쪽으로 가겠다라는 건 아닙니다. 긍정적으로 보셔야 됩니다. 아직까지는요. 중국 증시도 계속 잘 올라가고 있어요. 다만 상승 흐름이 지난번 이런 고점들의 영향으로 둔화가 돼서 그렇지 지금은 매우 어쨌든 시장 분위기 좋고 다 같이 강한 그런 상황입니다. 다만 이제 비트코인의 힘은 다소 좀 없는 걸로 봐서 시장 분위기가 아직도 조금 의심 이런 게 좀 깔려 있긴 하다. 완전히 환호 이런 거는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저녁에 뵙겠습니다.